왜냐면 1, 2, 3번은 다 엄청 중요해요. 뭐 5번도 교대급수 얘도 뭐 중요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4번 솔직히 말해서 지금 4번에서 다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4번에서. 근데 4번이 솔직히 지금은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왜 집어넣냐? 이전에 비슷한 문제를 하나를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실생활에 연결된 문제 있잖아요. 얘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데 약간 조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보자. 그래서 조금만 뽑아내면은 금방 나오지만 잘 안 뽑혀요. 그 수원에서도 점화식을 설정하는 방법을 별 본 일이 없다 보니까 많이 틀릴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솔직히 말하면 미안. 본격적으로 얘기하면은 6번은 우리가 진도 아직 안 나갔어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왜? 급수와 일반항 사이 관계, 급수와 극한 사이 관계에 관련된 건데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반드시 얼마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보긴 했는데 사실 우리 진도 범위로 놓고 보면은 본격적으로는 사실 뒤쪽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기억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것 같아서 그냥 집어넣었는데 미안. 많이 고생했어요 처음에. 자, 그래서 지금 제한 시간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최고점자가 지금 4개였어요. 딱 체크한 상태에서는 살짝 좀 시간을 짜게 잡았어요. 8번으로 잡아놔가지고 짜게 잡았습니다. 4개 맞은 사람이 2명이었고요 4번, 6번이었어요. 2명 다. 자, 그 다음에 3개 맞은 사람이 2명이었고요 자, 3번, 4번, 6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나 4번, 6번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4번, 6번이 6번은 어려운 게 아닌데 그쵸? 엄밀히 따지면 아직 덜 나간 거라서.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개 다 맞은 사람이 1명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4번, 6번 다 풀어서 정리한 친구가 1명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쉽게 5개 맞은 사람이 1명이에요. 자, 근데 요게 이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4번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쉽게 4개 맞은 사람이 그냥 이거 4번, 6번 1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쉽지만 순차들 하나씩 다 나왔네. 3, 4, 6번 이렇게 됐습니다. 자, 3번은 이게 정말 많이 중요하죠. 아니 다 중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4번 빼고 다 중요해요. 근데 4번이 제일 많이 들려가지고 내가 지금 할 말이 없는데 미안. 사실 4번을 빼고 다른 걸 넣는 게 나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신 대비해서는 4번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이런 대비 안 된 문제가 불의 타격으로 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은 좀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3, 4, 6번만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1번, 2번은 전혀 문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 일단 3번 x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이거 일단 봐야 돼요. 이거 놓치면 최대치에서 안 나와요.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그 다음에 fx 함수식이 나와 있어요. 다만 극한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구간에 따라서 살짝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케이스가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그렇죠? 이 경우에는 아예 얘네는 무시. 그렇죠? 왜? 얘네 어차피 왼쪽에 발산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x의 2n제곱을 약분해주면 x 하나만 남으니까 그냥 2x가 되는구나. 그래서 x가 1보다 큰 경우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에 관련된 얘기를 봤고요. 그 다음에 x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 이때는 빵빵 나오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x가 1인 경우에는 1 플러스 1분의 2 빼기 1 플러스 2. 그래서 2분의 4에서 1 뺀 3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짝수니까 1 플러스 1. 2분의 얘는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래서 분자가 마이너스 1만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다 그리냐? 아니, 요 범위에서만 그려주면 되겠네요.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얘를 다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싹 다 그려보면은 일단 2x. 그죠? 그 중에서 x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만 그려주면 되겠고요. 요거랑 요것만 그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그럼 얘는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또 1 나오죠? 그래서 요 점 지나가는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될 거야. 자, 그 중에서 딱 요 그래프만 등장을 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는 2분의 3,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 그래프가 될 텐데 이걸 다 그리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딱 마이너스 1부터요. 딱 마이너스 1부터 등장하니까 2까지 그래프를 그린다. 그렇죠? 딱 2 집어넣었을 때가 2 나오는. 그렇죠? 얘도 포함됩니다. 최대 2까지가 나올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x가 a일 때 잠깐만 뭐야? 나 잘못 구했네. 오, 이거 2x였네? 미안해. 아, x가 아니고 2x였네? 와. 내가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안 맞는데? 그림 잘못 그렸는데? 미안해. 완전 잘못 그렸는데? 아, 미안해. 나 왜 순간 x라고 봤지? 큰일 났다. 미안해. 본론만 가지고 후딱 그려볼게. 자, 2x입니다. 2x.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2분의 3 하나랑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나오다가 여기까지 2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 4로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고 말죠. 그래서 지금 a 값은 2가 되고요. m 값은 얼마지? 최대값 지금 4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와야 되니까 이거 전부 다 더해준다 그러면은 얼마예요? 6에서 1 뺐으면 5에서 2분의 1 빼니까 2분의 10 에서 2분의 1 뺀 2분의 9. 그렇죠? 그래서 답이 5번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얘는 일단 점화식을 설정해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한 번에 이걸 보고 점화식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처음에 2cm씩 자라는 애가 있어요. 월요일 아침 6시 현재 길이가 5분의 2만 남도록 자른 후 길이를 측정한다. 맨 처음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뭐 A1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한번 처음에 줬던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일단은 월요일 아침 6시에 5분의 2만큼 잘라내요. 5분의 3이 남겠죠. 그 다음에 길이를 측정하고요. 5분의 2만 남고 길이 측정하네. A1이 길이 측정한 건데. 그러면 잠깐만. 안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A1이 맨 처음에 있어요. 이건 이미 딱 자른 상태에서 길이 측정한 거기 때문에 얘는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가는 경우를 놓고 본다면 일단 2cm가 먼저 자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5분의 2만큼 잘라냈으니까 5분의 3이 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잘라낸 상태의 길이가 두 번째 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분의 2를 자르는 게 아니네. 5분의 2만 남네. 야, 큰일 났다. 잠이 덜 깼나? 이 시간에? 미안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3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다 집어넣는 건 솔직히 좀 오바예요. 그래서 딱 전항과 후항 사이 관계. 그래서 A2에다가 2 더하고 5분의 2로 진행되는 결과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얘는 어차피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은 n 플러스 1번째 길이는 n번째 길이에서 2cm 자란 다음에 걔 5분의 2만큼 남는 걸로 그냥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계속 진행하면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굳이 이거를 갖다가 점화식 정리해서 AN을 뽑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점화식 정리해서 일반항 구하는 게 아예 교육과정에서 빠졌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그대로 극한 씌워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얘는
수렴 몰라. 알파로 수렴한다고 봅시다. 왜? 얘도 알파로 수렴하면 똑같이 가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5분의 2알파 넘겨서 빼주면 5분의 3알파가 되겠고 얘는 5분의 4가 될 거니까 아, 알파는 5약분해주면 3분의 4로 수렴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어차피 문제가 이건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나왔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 AN의 극한이 수렴하면 AN 플러스 1 극한값도 똑같이 수렴한다 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얘를 세우는 것만 추가된 거예요. 괜찮죠? 이게 실전에 내신에 가끔 한 번씩 나와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희미하게 좀 나옵니다. 자, 특히나 나왔다면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테스트에다가 넣어봤어요. 나중에 학기 들어갈 때도 또 넣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넘어가고요. 6번. 자, 어차피 지금 급수가 4로 수렴해요. 그 다음에 AK가 수열의 합을 들어갔을 때는 SN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3AN 플러스 1 분의 2SN 빼기 5AN. 자, 그럼 극한은 꼴부터 봐야 되는데 꼴을 보려고 했더니 각각이 얼마로 수렴하는지들을 일단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 발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잠깐만, 급수가 수렴하잖아요. 그럼 일단 일반항은 무조건 빵이에요.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는다면 급수가 수렴할 여지가 아예 없잖아요. 괜찮죠? 괜찮을까? 왜냐면 왜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빠로 가냐? 자, 만약에 우리가 SN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친다면 얘는 A1, A2, A3, AN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AN의 극한값이 무한대로 간다고 쳐봐요. 그럼 무한대로 영원히 더하는 거예요. 괜찮죠?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무한대로는 가지 않더라도 진동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진동한다고 쳐볼게요. 그게 지금 5번이에요. 괜찮죠? 그게 5번. 그죠? 수렴 안 하죠? 급수 자체가 수렴 안 해요. 왜냐면 짝수로 끝날지 홀수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값이 2 차이 나면서 왔다 갔다 해요. 괜찮죠? 그러면 일단 급수가 수렴하려면 얘가 무한대로 가건 아니면 진동을 하건 발산인 경우에는 아예 수렴의 여지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얘가 수렴하는 경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수렴하는 경우에서 만약에 얘가 3으로 수렴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계속 3, 3, 3, 3, 3, 3, 3, 3 영원히 더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무한대로 갑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AN이 만약에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더 이상 더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 무한의 영역에서 봤을 때 더 이상 더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 수렴의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0% 수렴이 아니라 수렴의 가능성이 있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얘는 급수가 일단 수렴하려면 일반항은 일단은 0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다만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급수가 수렴하는 거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별개의 얘기.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수렴한다면 급수 수렴한다면 뭐 4로 수렴하건 5로 수렴하건 100으로 수렴하건 상관이 없어요. 뭔가 수렴한다면 일반항은 일단 무조건 빵이에요. 영원히 빵을 더하는 거면은 안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따로따로 보면 빵 얘는 4. 그렇죠? 그럼 없는 거네. 8. 괜찮죠? 그래서 되게 허무하게 답이 끝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일단은 잠깐 좀 봐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번에 223번까지 나갔습니다. 223번. 자, 그래서 급수라고 한다면 수열의 합의 극한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엄밀하게는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싹 다 더하는 걸 볼 수 있지만 굳이 얘는
수열의 합의 극한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열의 합의 극한. 왜? 아니 영원히 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n번째까지 더했다라고 치고 사실 그 애는 무한대로 가. 이렇게 하면은 무한대까지 더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때 얘를 우리는 수원에서는 수열의 합이라고 부르지만 미적분에서 급수에서는 얘를 굳이 뭐라고 부르냐? 전체 입장에서는 얘는 일부만, 극히 일부만 더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를 부분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다른 표현 방식이 뭐였어요? 그죠? 그냥 SN의 극한이랑 똑같은 게 되는 거고, 얘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요. 첫 번째 수렴하는 경우랑 두 번째 발산하는 경우. 수렴하는 경우는 보통 우리가 S라고 많이 쓰고요. 이 S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얘를 급수의 합이다 라고 용어가 또 붙어버리기는 합니다. 그냥 뭐 급수의 극한값, 수열합의 극한값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냥 수렴값. 하지만 이름을 굳이 급수의 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수의 성질. 급수의 성질. 요거보다 요게 더 중요하니까 요거 먼저 들어갈게요. 급수와 일반항. 일반항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극한 사이의 관계예요. 자, 요것도 개념적으로는 설명을 해놨지만, 그죠? 문제를 아직 안 풀었으니까. 자, 요게 지금 딱 요 얘기예요. 자, 급수가 수렴한다면 당연히 일반항은 반드시 빵으로 가야만 돼요. 이건 무조건 참이에요. 다만 반대는 모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는 항상 성립하지만 얘는 성립한다고 장담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관련된 주요 발레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발레는 두 가지 외에는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n분의 1. 그쵸? 요거는 얘보다 작은 것들의 합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걸 이용해서 얘가 발산하는 걸 봤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시그마가 친한 것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걸 확인했었어요. 했었지?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때 얘를 조금만 더 압축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분자가 1인 경우에는 분모 차수가 1 이하일 때예요. 그러면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그마 루트 n분의 1. 이런 건 무조건 발산이라는 거예요. 일반항이 0으로 가지만 얘는 100% 발산이에요. 그걸 지금 증명할 수 있냐? 미안해, 못해요. 왜? 이거는 나중에 정적분과 급수를 통해서 보면은 그때 보여요. 그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요거랑 비교했을 때 사실 이거 루트 n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 얘는 루트 n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2루트 n분의 1이랑 비슷하죠? 얘랑 딱 2분의 1배 차이밖에 안 나니까 얘나 별 차이가 없는 거야. 다만 얘는 증명을 못하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켤레씌워서 들어가면 증명이 돼요. 괜찮죠? 그래서 확인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억지로 부분 분수랑 비슷하게 무리식으로 나온 것 중에 주위에 썼던 문제가 요거였었던 거.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대표격. 왜? 차수가 2분의 3차잖아요. 분모가 2분의 3차. 1차보다 크면은 얘는 수렴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겸사겸사 같이 나왔던 거. 이제 로그로 등장하는 경우. 로그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거의 대부분 다 발산해요. 얘도 발산해요. 그렇지만 얘는 만약에 굳이 나온다면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수렴하는 걸 좀 보여주기도 하고 한다라는 거. 괜찮죠? 앞뒤로 지어지다 보니까 로그 2분의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본 게 급수의 성질. 자, 급수의 성질은 뭐랑 뭐의 합이다? 극한의 성질과 시그마의 성질 두 개를 합친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자, 그래서 얘는 일단 극한의 성질 자체가 일단은 수렴한다 라는 조건을 필요로 하죠. 그러면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다 따로 계산 가능하다. 그게 극한의 성질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뭐였어요?
상수배. 미안, 이거는 그냥 무한대라고 그냥 잡을게요. 자, 얘는 계속 앞으로 빼도 상관이 없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an 플러스 bn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은 따로 계산 가능하더라. 그렇죠? 이거는 뺄셈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뺄셈도. 그래서 이거 두 개밖에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썼던 내용 전부 다예요. 등비 급수에 관련된 건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223번까지 했으니까 일단 224번 간단하게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224번. 자, 일단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급수가 수렴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항 A는 반드시 빵으로 나와야 돼요. 왜? 일반항 자체가 n제곱 플러스 2n분의 an제곱 플러스 4죠. 얘가 일단 극한이 빵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뒤에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좀 뒤에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되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저기 유형 한참 뒤에 나와 있어요. 미안해. 이게 참 애매하다. 유형 11번에 가 있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전반적으로 다 써요. 급수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이거.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일반항이잖아요.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딴 건 모르겠는데 일단 일반항부터 당연히 따져보는 거예요. 일반항이 0으로 가면은 수렴할 수 있구나. 만약에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면 일단 무조건 말산이에요. 괜찮죠? 자, 얘가 일단 0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거 무시될 텐데 결국엔 A로 수렴할 거잖아요. A가 0이 아니고선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A는 0이구나. 그래서 A가 0인 걸 가지고 들어가주면 얘는 부분 분수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다시 부분 분수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잠깐만 정리 좀 더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그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게 n의 n 플러스 2니까 어차피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죠? 2분의 4 곱하기 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1부터 집어넣는다고 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1분의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그쵸? 이거 하나 더 써줘야 되겠다.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래서 얘는 두 칸 건너뛰어야지만 이제 지워지는 게 발생을 하죠. 그죠? 여기서 발생을 하니까 얘도 지금 건너뛰어서 앞에 거랑 지워지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얘랑 얘는 아예 지울 데가 없어요. 얘는 나중에 뒤에 거 지울 건데 어차피 앞에서 두 개 살아남으면 뒤도 두 개가 남겠죠. 그래서 뒤에 거는 어차피 다 빵으로 갈 거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없다 셈 치고 두 개만 계산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그래서 답이 그냥 3이다 라고 봐도 되겠네요. 앞에 두 개 살아남는 것만 확인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테스트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했었던 문제를 안 넣었어. 아니요. 한번 묵혀뒀어요. 다음번에 들어갈게. 다음번에. 자, 그러면 유형 6번으로 보니까 미안해. 지금 여기 교대급수가 뒤에 와 있더라고. 이거 안 했지. 유형 10번 교대급수. 미안해. 오늘 테스트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다 맞아가지고 지금 할 말은 없는데 야 미안.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유형 6번도 있는데 얘는 사실 이거는 할까 말까 되게 고민되네요. 그죠? 얘는 그냥 충분히 기초 개념 가지고도 풀 수 있는 상태라서 그래도 하나 합시다. 이게 활용이다 보니까 뭔가 설명할 거는 문제풀이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많이 어려워하고 제일 많이 틀리는 233번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약간 좀 혼자 풀기 어려울 수 있어서 같이 푸는 거니까 얘는 중간에 좀 막힐 수 있을 겁니다.
방식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n분의 1일 때가 되겠지. 그러면 0부터 n분의 1까지 거리가 n분의 1이니까 반지름 1 이용하면 피타고라스 가지고 현 길이 절반 길이를 뽑아낼 수 있어요. 자, 그 수학 상에서 했었던 현의 길이 뽑는 방법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현이라고 하는 거는 원이 직선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때 발생하는 모양이 활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걸 활골이라고 불러요. 그때 얘를 우리는 호라고 부르고 얘를 현이라고 부르죠.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수능 끝날 때까지 뭐만 하면 되냐?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얘만 알면 그냥 끝나요. 모든 원에 관련돼서 직선과 위치 관계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그러면은 중심과 반지름, 그러면은 전체 현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얘는 반드시 수직 이등분하기 때문에 2분의 L이 피타고라스를 이루게 돼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R제곱은 D제곱 플러스 2분의 L제곱. 그래서 요식 이용하면은 현 길이 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잠깐만 직접 마무리해 볼게요. 쉬웠지. 화이팅.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맞아요. 코끼리. 그래서 잠깐만.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가 n분의 2잖아요. 딱 합동이니까 좀 가운데서 만들어지겠죠. n분의 1일 때요. 그래서 요 길이가 n분의 반지름이 1이에요. 그래서 얘가 피타고라스로 그냥 구해져요. 얘 2배. 얘는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원과 원이 만나는데 중심 얘가 지금 0,0이고 얘는 n분의 2잖아요. 그러면은 둘 사이 거리는 n분의 2인데 합동이니까 좀 가운데서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전체 길이 n분의 2니까 얘가 n분의 1이 될 거예요. 직각이고 반지름은 1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로 구해내면은 요거 2배가 ln이에요.
자, 얼추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천천히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얘는 어쨌거나 두 원이 합동이기 때문에 중점에서 교점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n분의 1인 지점에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요 큰 왼쪽에 있는 원, 요걸 기준으로 요 길이가 지금 n분의 1이네요. 그럼 현 길이는 그 절반만 이용해서 들어가주면 될 텐데 반지름이 1인 걸 이용해서 본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때문에 1-n제곱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요게 ln의 절반이죠? 아니다. 여기도 루트 씌워줘야지. 그쵸? 루트 씌워줘야죠. 이게 지금 ln의 절반인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 ln의 길이는 2배 들어갔으니까 2루트 1-n제곱분의 1.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nln 전체 제곱이잖아요. n 곱하기 ln을 한다면 2 곱하기 n만 곱하는데 루트 냅으로 들어가면은 n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얘를 통째로 제곱 씌워준다면 nln의 통째로 제곱은 4배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집어넣어준다. 그러면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그대로 들어갔을 때 4배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니까 부분분수로 들어갈 수 있겠고 일단은 수렴할 거니까 밖으로 그냥 4분의 1 빼낼게요. 그럼 얘는 2부터 무한대까지 n-1 n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얘는 또 뒤에서 앞에 거 빼면은 2가 남으니까 2분의 1까지 또 뺐다. 그러면 8분의 1. 그럼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자, 그럼 여기다가 2부터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8분의 1에다가 그 칸을 씌워주면서 2부터 집어넣으면은 1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빼기 5분의 1. 처음으로 이제 지워지는 게 나왔어요. 처음으로 지워지는 게 나왔어요. 그 말은 얘 안 지워지고요. 얘도 안 지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뒤는 안 봐도 되겠는데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2분의 3, 16분의 3이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19예요. 4번. 오케이. 조금 길고 복잡하죠? 이게 사실 여기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막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고난이도예요. 이건 고난이도. 이거 저희 1등급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원래는 1등급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 잘 풀면 좋은 거예요. 잘 풀면 좋은 거. 자, 많은 정보를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분수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부분분수 문제가. 오케이. 자, 그러면 유형 7번도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볼까요? 자, 여기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234번 또 부분분수야. 미안해. 지겨운데 등차수열 관련해서는 급수와 관련된 문제가 부분분수밖에 안 나옵니다. 간단하게 일단 직접 풀어보고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너무 쉽다. 그치? 오케이. 다들 뭐 아무렇지 않게 풀어가지고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얘는 괜찮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뒤쪽에 이제 SN과 AN 사이의 관계. 자, 요게 사실 오늘 테스트 잠깐만. 왜 오늘 테스트 문제가 왜 뒤에 다 튀어나오고 있냐? 잠깐만. 할 말이 없는데. 1번 문제죠. 미안해. 테스트 1번 문제가 여기 등장했네. 하하하하. 할 말이 없네.
자, 근데 Sn 빼기 Sn-1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Sn 빼기 Sn-1 이건 뭐 어차피 그냥 수열의 극한에서도 계속 했으니까. 그렇죠?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얘로 들어가는 건 n이 1일 때부터, 아니 2일 때부터고 2랑은 반드시 별도로 뽑아내야 된다. 다만 S0가 0인 경우에는 얘가 2랑부터 성립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실수 많이 나올 법한 문제로 저기 242번 한 번만 가볼게요. 자, 요거 S0가 0이 안 나오는 애들, 이거는 반드시 테스트 문제로 등장을 할 겁니다. 또 뻥치지는 않을게요. 저기 문제가 오타요. 밑에 거 그 K는 1부터 N까지가 아니고 밑에 거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급수예요, 급수. 자, 답이 다 달라가지고. 다 달라, 답이. 자, 이거 진짜 낚시가 많이 나와.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없었다. 그러면 S0가 0이죠. 그러면 그때는 원래 우리 하던 대로 그냥 Sn 빼기 Sn-1 해서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얘는 S0가 0이 아니에요. 1부터 n-1까지 SK. 자,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2n-2 빼기, 그쵸? 얘는 n이 1부터 들어가도 되지만 얘는 n이 2부터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2랑부터 0항까지가 되니까. 자, 그래서 얘는 둘이 위에서 아래 걸 뺀다면 2랑부터 n항까지 합해서 1에서 n-1항까지 합이니까 둘이 서로 빼준다면 얘는 2n 플러스 1로 나올 거예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게 2항부터가 되겠고요. 반드시 초항은 별도로 뽑아내야 돼요. 2예요. 1 차이 납니다. 괜찮죠? 1 차이 나요. 그럼 얘는 좀 어떻게 해야지?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합인데 이것이 그대로 넣으면 안 돼요. 2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얘는 1일 때는 그냥 넣고요. n이 1일 때는 n이 2부터 들어가주면 돼요. 이러면 절대 실수 안 나와요. 이러면은 자, 조금만 더 마무리해 볼게요. 대박입니다.
다들 다 정리 잘 됐네요. 자, 그래서 얘는 똑같이 여기다가 숫자 집어넣어보면 얼마지? A1은 2고요. A2는 여기 n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4 더하기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부분분수로 들어갈 텐데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분의 1 바로 다음항이에요. 그러면 찢어낸다고 쳐도 얘는 앞에 거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3분의 1인데 여기 n에다가 딱 2 집어넣은 거 하나 빼고 다 지워져요. 그쵸?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1이니까 5분의 1 둘이 똑같이 10분의 1이구나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10분의 2, 5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를 진짜 부분분수 지겹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몇 개 살아남는지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뒤는 다 지워지든 0으로 수렴하든 다 날아가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잘했습니다. 다들 다 맞았고요. 자, 그러면 유형 9번도 있는데 미안해,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들어가주면 됩니다. 인수분해 되는 애들은 인수분해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저기 교대급수에 관련된 거 오늘 테스트 문제 있었지만 한번 좀 볼게요. 자, 교대급수 솔직히 얘도 지금은 이게 멸종 위기종이라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6개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계속 더해 나가는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빼기 1 빼기 1 빼기 계속 더해 나가는 케이스. 자, 세 번째는 1 빼기 2 더하기 3 빼기 4 더하기 5 빼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2 빼기 3 더하기 3 빼기 4 플러스 4 빼기 5 플러스 뭐 이렇게 나가는 거 뺄마 보면 알겠지만 다 진동 케이스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경우, 그 다음에 5번은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나가는 것과 마지막 6번째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나가는 경우. 자, 일단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냐? 괄호가 있고 없고예요. 짝수들은 다 괄호가 있고요. 홀수들은 지금 괄호가 없는 애들이죠. 똑같이 생겼지만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는 요게 1항이고요. 요게 2항이에요. 얘는 괄호 통째로예요. 괄호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세트라는 말도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얘가 1항이고 얘가 2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모든 항이 그냥 다 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0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굳이 뒤쪽에서 보지 않아도 되기는 해요. 왜? 앞에서 보더라도 S1은 1, S2는 빵, S3는 1, 그 다음에 S4는 빵. 그죠? 10, 10, 10, 10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짝수번째랑 홀수번째가 답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걸 굳이 이쪽에서 볼게요. 마지막 n번째 극한이라고 생각해서 n이 짝수라고 한다면 얘는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로 끝나기 때문에 그냥 0이 나오더라. 그쵸? 짝수로 끝난다고 했을 때 짝수 번째만 해서 개수 더 들어가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n이 홀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죠? 딱 플러스로 끝나는 애잖아요. 사실상 안 봐도 그냥 1로 끝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1 빼기 1 플러스 1 빼기 1 플러스로 끝나니까 앞쪽이 다 지워지겠네요. 1로 끝난다. 원래는 개수가 무한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짝수 번째로 끝나는 것과 똑같으니까 얘는 0.
뭐 일단 얘는 진동인 거 알 수 있어요. 둘의 차이점만 살짝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도 한 번만 볼게요. 얘는 똑같이 만약에 n이 짝수로 등장을 했다. 그러면 또 마이너스로 끝나면서 짝수 번째에 있는 수가 될 거예요. 물론 딱 n은 아니에요. 딱 n은 아닌데 그냥 일단 편의상 n이라고 씁시다. 편의상 n 빼기 n 플러스 1. 그쵸?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이것과 값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정리해 본다 그러면은 앞뒤로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얘 하나랑 얘 하나만 남는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냥 봐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 다음에 n이 홀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1 빼기 2 플러스 2 빼기 3 플러스 3 빼기 3. 그렇죠. 계속 나오다가 보면은 n-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1. 그렇죠. 물론 그 n이 그 n은 아닌데, 그렇죠. 어차피 논리상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얘도 지워지고 지워지고 하니까 그냥 얘만 남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는 그냥 1로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이거 위에 거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 그쵸?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반대예요. 무조건. 그죠? 항상 마이너스 반대. 왜? 이 안에서 하나의 양식 보면 좀 힘들어요. 그냥 지워나가면 돼요. 그럼 맨 앞에 하나 남고 맨 뒤에 하나가 남는구나. 근데 얘가 어차피 마이너스 반대로 갈 거니까 마이너스 반대 아니냐.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얘는 똑같이 n이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 놓고 본다면 얘는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쵸?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올 건데 극한 씌운다고 쳤을 때 지워지고 요거랑 요거 남아요. 얘가 빵으로 가네?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1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얘는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 n분의 1까지 간다 라고 친다면 뭐 그냥 뒤에 더 쓸까? 플러스로 끝나게 되잖아요. 무조건 다 지워지니까 하나만 남고 끝나네요. 1. 자, 밑에 거는 어때요? 짝수 번째만 보면 되는 거니까 1이에요. 지금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결론은 뭐가 돼요? 얘 발산해요. 얘 수렴해요. 얘 발산하고요. 얘도 발산해요. 얘는 다 수렴해요. 괜찮죠? 자, 얘는 무조건 뒤에 하나가 남아요. 무조건 뒤에 하나가 남아요. 뒤에 하나가 남는다? 뒤에 하나가 남는다? 앞뒤로 하나씩 남는 거죠. 뒷걸로 지어준다 라고 친다면. 근데 앞뒤로 남는 게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그냥 0이라서 문제가 안 생기고, 얘는 앞뒤로 남는데 뒤에 게 발산을 하니까 얘는 문제가 생기죠. 얘는 계속 지워나가는데 어차피 지워봤자 남는 게 0으로 가는 애기 때문에 남든 안 남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얘는 남는 거 하나 안 남는 거 하나가 케이스로 나눠지게 돼서 그게 차이가 나잖아요. 얘는 남는 거, 얘는 안 남는 거. 그래서 남든 안 남든 일반항 0으로 가면 그냥 삭제된다. 얘는 남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애. 얘는 남는 게 문제가 되는 애. 괜찮죠? 자, 그거를 꼭 이렇게 교대급수라는 이름으로 꼭 봐야 되느냐? 이게 점점 사장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결국엔 얘 가지고 판단 대부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항이 0으로 가냐 안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는 전부 일반항 자체가 진동인 애들에 관련된 애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진동하는 애들인데 얘는 극한 자체가 어때요? 수렴을 안 해요. 일반항 자체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해요. 일반항 0으로 안 가면 애초에 급수 자체는 수렴할 수가 없어요. 괜찮죠? 얘는 이게 일반항이잖아요. 일반항 0인데 당연히 그냥 수렴이에요. 빵빵빵빵이니까. 그쵸?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일반항이 플러스 반대 마이너스 반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반항이 수렴을 절대 안 하죠? 당연히 발산이에요. 얘는 일반항이 계속 마이너스 1이에요. 일반항은 수렴을 하는데 일반항이 마이너스 1로 가잖아요. 0이 아니면 급수는 일단은 절대로 수렴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이너스 1이 무한대일 수 있으니까. 괜찮죠? 앞뒤로 지우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반항이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무조건 빵으로 가요. 그 얘는 무조건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워놓고 나니까. 괜찮죠? 뭐 물론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수렴은 아니지만, 그렇죠? 지워놓고 나면은 어차피 뒤 하나 남는데 0으로 간다. 그렇죠? 일반항이 0이니까 그거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반항이 이건 일반항으로 생각하기가 좀 힘든데, 그렇죠? 이걸로 생각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건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모 분자가 한없이 똑같아져요. 분모가 한없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일반항이 0에 가까워지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지우면서 뒤에 무조건 앞뒤로 하나 남는 걸로 보면 되는구나. 그래서 일반항이 0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일반항이 0이 아니면 일단 얘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리고 일반항이 0인 경우에는 발레 케이스 생각해보면서 실질적으로 따질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따지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주면 교대급수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볼 필요 없습니다. 얘만 잘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테스트 문제로 들어갔었지만 미안, 246번 하나만 후딱 풀고 그냥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저기 S2n-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홀수 번째가 끝인 항이에요. 홀수 번째가 끝인 항. 플러스로 끝나는 경우에 급수 물어보는 거고요. S2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짝수 번째까지 더한 거의 극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끝나는 경우까지 합의 극한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참고로 플러스로 가는 경우에는 뒤가 안 남아요. 근데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중간에 계속 지워지다가 맨 앞 맨 뒤 하나씩 남죠. 이상하다. 답이 지금 1번, 5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몰라. 내가 아직 계산을 확실하게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나는 답이 딴 게 나와가지고 지금 완전 딴 게 나와서 오케이.
어허허허. 어허허허. 어허허. 오케이. 자, 답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1, 3, 5. 1, 3, 5. 오케이. 자, 얘는 일단 홀수 번째로 끝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로만 끝나거나 여기까지 끝나거나 뭐 여기까지 끝나거나 그쵸? 어쨌거나 뒤에 거 싹 다 지워지니까 무조건 1만 남겠네요. 그쵸? SEN-1은 1 빼기 3분의 3분의 빼기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빼기 뭐라고 해야 될까? 뿔마 EN-1 빼기 EN 플러스 1분의 1 약간 좀 요런 느낌으로 그냥 써볼게요. 아야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2죠. 2 3 그럼 얘는 EN-1분의 뭐지? 3 집어넣었을 때 상태니까 N-1 그죠? 여기는 지금 N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만약에 극한을 씌운다라고 친다면 홀수 번째 플러스로 끝나네. 플러스로 끝나면은 한 번 더 들어가야지.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뒤로 지워지고 또 지워져서 그냥 어차피 얘만 남아서 어차피 SEN-1의 극한은 그냥 1로 나오고 말 거예요. 근데 짝수 번째로 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마이너스가 남잖아요. 그죠? 맨 뒤에 마이너스 하나가 남아서 그죠? 여기에서도 지금 그죠? 요거의 극한이라서 얘는 앞뒤로 지워지다 보면은 요거 하나 그쵸?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둘 더다 보니까 답이 2분의 3으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자, 이거를 눈치채는 건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로 보는 게 제일 좋냐면 일단 일반항이 얼마로 갔는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반항을 계속 극한 씌워보면은 막판 가서는 이게 점점 2분의 1에 하나씩 가까워지지만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럼 결국에는 마지막 게 남냐 안 남냐예요. 그렇죠? 홀수 번째로 가면 안 남는 거고 그럼 1만 남는 거고 짝수 번째로 가면 그냥 2분의 1이 남는 거예요. 그것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지겹게 많이 풀면은 사실 지금은 이게 지겹게 많이 풀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라서 나도 좀 말로만 자꾸 하게 되는데 지겹게 많이 풀면 이걸 딱 보는 순간 뭐야 그럼 1이지. 마지막 2분의 1 빼면 되네. 2분의 1하고 1이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찮죠? 정말 지겹게 많이 풀면은. 왜? 최종적으로는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있는 항이 뺄셈으로다가 남냐 안 남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중간은 다 지워지는 거야. 무조건 다 지워져요.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한번 봤습니다. 3번 유형 10번이 지금 여기도 3문제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중요도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내신도 이거 안 되는 경우들이 요새 좀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유형 11번 요거는 아까 테스트 있었죠. 미안 테스트에 있었던 거 저기 일단 250번 하나만 후딱 풀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이거는 미안 그렇죠? 급수가 3으로 가건 100으로 가건 1000으로 가건 만으로 가건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일단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은 일단 빵이에요. 괜찮죠? 자 여기서는 지금 SN 얘기도 없기 때문에 그냥 빵빵 처리해서 가면은 마이너스 3분의 5다. 이거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될 겁니다. 자 미안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뒤로 좀 가볼게요. 저기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요? 오케이.